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베테랑스 데이,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여군들을 기리는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히거나 실종된 참전 용사를 기리는 깃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포로 실종 장병 깃발을 연방정부에 더 자주 개양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로버트 윌키 보훈부 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He ordered the flying of the POW and MIA flag at all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that was an important first step on this Veterans Day, 101 years after the end of the Great War. 미군 포로와 실종 장병에는 한국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참전 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3만 3천 명 이상의 미군이 사망했고 실종 장병은 7,700여 명에 이릅니다. 마사 맥셀리 상원의원은 한국 전쟁 등 전 세계 전쟁에 나선 여성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우표 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우표에 들어갈 인물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인 마가렛 제인 플레밍 대위도 포함됐습니다. 간호장교로 1950년 9월 인천에 상륙한 플레밍 대위는 당시 일 야전병원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미 여군 참전 용사인 조 데이비슨 씨는 최근 VOA에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데 대한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y mentioned World War I, World War II, and they jumped to the Vietnam War, if not Iraq. No one mentioned the Korean War, and that really hurt. 참전 용사의 날을 맞아 미국 곳곳에서는 재향군인들의 퍼레이드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퍼레이드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덴마크 비정부 기구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식량 상황 개선을 위해 농기계 등을 반입할 예정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덴마크 비정부기구 미션 이스트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하며 승인 서한과 함께 면제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미션 이스트는 북한 지방지역 취약가정에 대한 식량 안보 상황 개선을 위해 농기구 등의 반입을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세부 물품으로는 쌀 탈곡기와 제분기, 옥수수 탈피기 등의 기기류와 감자 저장고, 발화실 등의 시설 건설을 위한 철판 등의 자재류 15개 품목입니다. 관련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또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를 2020년 5월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이 기간 북한으로의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미션 이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덴마크 비정부기구로는 처음으로 지난 여름 북한에 문을 열고 상주하는 기구라며 북한 사무소에 상주 직원 2명이 근무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션 이스트는 또 새로운 사무소 설립으로 북한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수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원 사업 중 식량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 미션 이스트는 지난 7월에도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 사업에 이화 11만 3천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 진행 중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 건수는 모두 22건이 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 ICG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상반된 대북접근법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CG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미국과 유럽 3개국이 북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 다소 뒤로 물러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 유럽 3개국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3개국 모두 대북 제재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전략 차원에서 앞으로도 유럽 3개국과 상이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등 관리들을 만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적어도 7차례 면담이 이뤄졌는데 국무부와 탈북민들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난민 그레이스 조 씨는 7일 백악관에서 열린 공산주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조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개선 여부를 직접 묻는 등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제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멘션 안 하셨지만 그 후에 이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권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많이 듣고 계신 거 아닐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화 발언은 정치적 목적이지 진심은 아니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는 항상 압제와 폭정에 승리할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씨처럼 백악관을 방문한 탈북민들은 올해만 적어도 7차례 정도 됩니다. 지난 4월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워싱턴을 찾은 탈북민 대표단이 7월엔 주일용 씨가 종교자유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My aunt, all of my aunt family, 주춘희, 김철, 김지향, 김성식, all of them, they are in political prison camp now. Just because my aunt father-in-law was a Christian, and my cousin's whole family were executed because of their sharing gospel. I'll bring that up. So, yeah. I understand exactly Yeah, what you're so- saying. I'll bring it up. 지난 9월엔 탈북민 지성호 나우 대표와 지철호 형제가, 10월엔 한국 내 탈북 기자 8명이, 또 10월 말엔 탈북 여성단체 통일맘 연합회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중국에서의 인권유린 문제를 전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 인권 문제가 외면받는 상황에서 백악관의 관심은 큰 격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안에 일어나는 현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세상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목소리를 가진 생존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백악관은 8일 탈북민들과의 면담 배경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리는 VOA에 북한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은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탈북민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이달 중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저강도 도발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연말이 지나도 협상 국면을 파기하고 새로운 길로 가기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쉬운 선택은 아니라면서 비난은 이어지겠지만 연말 전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 국면 자체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북한이 혼자 시한을 정해놓고 제3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사실 새로운 길도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강조한 자력 자강을 거듭 강조하며 계속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원식 전 한국합동참모본부 본부장은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닌 한국 타격이 가능한 수준의 대구경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의 도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반관 반민 1.5트랙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8일 미국을 향해 기회 창이 닫혀가고 있다면서 연내 미국이 전향적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미 미국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었으며 올해 말까지는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면서 긍정적 방향의 진전을 기대하지만 기회 창은 매일 닫혀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며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수확량이 예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지구 관측 국제 농업 모니터링 그룹 지오글램은 이달 발간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를 통해 곡창지대로 불리는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예년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여름의 불규칙적인 강우량과 낮은 저수율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북한의 올해와 내년 식량 안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